저희 성공하시겠어요? 이렇게 사움 하셔가지고. 다시 합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 지금 이거 우리 기싸움으로 성공해야 되는데 지금 성공은커녕 지금 다시 합니다.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오늘 오늘 몰라요. 네, 교수님 시작. 아자. 네. 이 정도는 해야 성공도 우리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네, 오늘은, 시간 관리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각각의 사장님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적은 있지만, 전체적인 시간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자칭 강사로, 강사로 이렇게 제가 스스로 저를 초빙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좀 시간 관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이 사업에 있어서 정말, 우선순위부터 정해 나가는 게, 그러니까 가장 돌아가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시고, 또 몰랐던 사실들을 또 인지하시고, 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이진수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그러면 공유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시간 관리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게. 그런데 이 부분이 진짜 누구한테는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고, 누구한테는 진짜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시간 관리는 진짜 성경에서도 저렇게 나와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른 게 죄거든요, 죄. 악한 것도 죄지만, 게으른 것도 죄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정말 거대한 자원을 우리한테 동일하게 주셨는데, 그거를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소비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시간 관리를 잘하는 데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어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 시간 관리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약했거나 아니면 소홀했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진짜 아껴야 될 부분이구나라고 인지만 하셔도 제 강의는 100% 성공한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되게 눈에 띄는 책 한 권이 있었어요. 뭐냐면 독립으로 생활을 하는 것보다 시간 독립부터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이 책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직장 상사로부터 어디 그 공간에서의 독립을 많이 꿈꾸지만 결국은 시간으로부터 독립이 되지 않으면 그 공간에서의 독립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으로부터의 독립이 자유로운 사람은 공간으로부터의 독립을 지배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나 오늘부터 시간적 독립을 내가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작은 결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시간이 60분이죠.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이라는 이 정말 누구나도 다 알고 있는 시간의 공평성을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시간을 자원이라고 인지를 하신 분들은 그 시간을 똑같이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1년을 똑같이 365일을 보냈는데 저 성공한 사람에게도 365일밖에 없었는데 성공자와 실패자가 나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번 꿈을 꿔보는 거죠. 나한테 애터미가 오기 전후가 1년, 그리고 1일, 그리고 1시간 이게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시간이 자원으로 저한테 인지됐기 때문이죠. 하루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요. 1년 관리도 잘 돼요. 그 1년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면
1년, 2년, 3년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어떤 건 달라질 수 있어요. 뭐냐면 나의 기대치가 높아졌다가 스스로 나에게 실망하는 그 부분인 거죠. 시간은 동일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실망하고 나는 그래서 더 이상 뭔가를 더 도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확정을 스스로가 짓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본론부터 돌아오면 시간만 잘 관리를 하면 나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고 나의 1년 뒤, 2년 뒤, 3년 뒤가 기대가 되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나의 1년은 똑같아요. 기대할 수 없어요. 스스로가 기대하지 않는 인생은 누구도 기대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그 신년 그 원데이 세미나 할 때, 아니, 조민경 팀장이 대체 강의 했을 때, 그 크로노스 시간하고 카이로스적 시간하고 짧게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자, 크로노스는 제가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24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24시간을 얘기해요. 이 시간은 별로 특별할 것도 없고 그냥 회사는 아니면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이렇게 정말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카이로스 시간으로 나한테 접하기 시작하면 나한테는 매 시간이 주관적인 나의 시간이고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시간을 대하는 자세가 크로노스로 대했는지 카이로스로 대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죠. 대부분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은 카이로스로 많이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나의 시간이 아직도 크로노스 시간이었다면 내 마음 상태와 내 환경과 내 인지되는 부분이 카이로스 시간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24시간을 그냥 회사원들처럼 나는 쓰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전환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제까지 크로노스 시간으로 썼다면 오늘부터는 카이로스 시간으로 내가 정말 주관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가지면서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을 쓸 거야 라는 개념을 지금부터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파레토 법칙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법칙은 늘 항상 특정 소수가 다수를 이끌어요. 특정 소수의 재정으로 다수를 이끌어요. 저는 이 특정 소수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특정 소수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늘 그냥 평안함과 안일함과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없음을 그러니까 핑계와 이런 것들로 이유를 대기 시작을 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특정 소수의 파레토 법칙에 항상 2대 8에서 2의 비율로 사용이 돼요. 근데 지금 회장님이 얘기하시죠. 파레토의 법칙이 2대 8이었는데 지금은 0.01에 99.9999라고 그쵸? 굉장히 격차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파레토의 법칙을 사용을 하여서 하루를 쓴다는 거죠. 24시간 중에 나의 일정이 8시간에서 10시간이면 10시간의 일정 중에서 20%는 굉장히 중요하고 집중도가 있는 일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 시간이 매일매일마다 파레토의 법칙에 의해서 집중되고 몰입하는 시간이 있는 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없으면 나는 계속적으로 카이로스 시간과 크로노스 시간과 헷갈리면서 파레토의 법칙도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에 집중하는 그 파레토의 법칙을 시간에도 적용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10개의 일정이 있어요, 나한테. 그런데 이 중에서 2개의 일정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나의 복장,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모든 것들이 점검이 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저는 오늘 10시간의 일 중에서 이 강의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강의의 시간과 집중과 몰입을 하는 거예요. 이 집중하고 몰입도에 양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실패를 해요. 못해요. 다시 또 크로노스로 돌아가요.
이 보면은 목표를 일단 과소평가할 수도 있어요. 나 그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 아니면 너무 과대평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루에 3시간을 운동을 할 거야. 이건 정말 과대평가죠.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아예 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절실함. 저는 시간을 다루는 사람들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절실함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의 자원을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들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의 행동을 믿는 이유는 절실함이 시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말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좋게 예스 예스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라는 자원이 나한테 진짜 절실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 부자 되고 싶어 라고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10명이면 10명 다 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데요. 부자가 되는 방법도 모르고 부자가 되려는 방법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되면 부자가 되는 행동을 하는 건지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자가 되고 싶어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부자가 되고 싶은데 40살 전까지 부자가 되고 싶어 라는 절박함이 들어가는 순간 나는 그 시간을 다루는 자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구체성이 부족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구체성은 뭐냐면 너무 이제 추상적이고 허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요? 이렇게 그 시간을 쓴다기보다는 그 시간이었으면 좋겠어. 왜 우리 여행을 떠올리면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성이 이제 부족한 거죠.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의외로 이게 많으세요. 왜 많으신지 아세요? 내가 한 번도 시간을 정복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으시면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시간을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간이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고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 그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실패를 하겠지. 나에 대한 평가를 시간에 갑자기 빗대기 시작을 해요. 시간의 양을 늘리면 누구나 성공을 할 수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성공해본 작은 성공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시간을 핑계를 대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그래. 시간이 안 돼. 시간을 낼 수가 없어라는 그런 이유들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성공을 많이 맛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학원 쓰기를 하고 있죠? 이거 작은 성공이에요. 무슨 작은 성공이냐면 1일부터 100일까지 정말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 100일이란 시간은 진짜 티도 안 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성공을 해보신 분들은 그 다음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시도조차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미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뭔가를 마무리 짓는 행동들을 못 하시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행동이 끝이 있다는 거를 아셔서 시간을 지배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에 늘 항상 나는 노출되어 있지만 정말 그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자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두려움으로 생각하는데 시간을 다 쓰시거든요. 차라리 시작하고 끝을 내시는 게 나아요. 그게 만족도가 작더라도. 근데 그 두려움으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3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 부족도 되게 의외로 있어요. 자존감은 뭐냐면요. 시간에 대한 어떤 아까 이제 동일한 얘기지만 그 1분 1초도 내가 주관적으로 써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시간을 쓰신 거죠. 제가 일정표를 올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정표를 올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들은 내 주관적인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쓰는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 일정표를 올린다는 건요. 내가 그 시간에 그걸 해낼 거야 라는 주관적인 나의 집중과 몰입도인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일정도 몰라요. 내가 내 일정도 모르는데 누군가가 어디를 같이 가달래요. 나 신발 볼 건데 그것 좀 같이 구경해서 골라주면 안 돼? 그래. 나 뭐가 없었던 것 같아. 일정이 없었던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지죠. 왜냐면 내가 결정하고 주관적으로 쓰는 시간이 많아져야 내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런데 그 시간이 없는 거죠. 내가 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내가 내 시간 하나도 주관적으로 쓰질 못하니까. 그리고 의외로 진짜 어수선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제가 애들만 이런 줄 알았어요. 어린아이들 제가 많이 가르쳤으니까. 근데요, 진짜 어수선한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건 뭐냐면요. 일단은 우선순위가 없으세요. 중요한 게 없어요. 시간에 대한 중요한 게. 그거는 아까 그 전에 얘기했던 파레토 법칙을 적용하지 못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어수선한 게 많아요. 근데 어수선한 거는요, 어떤 것도 결과가 나질 않아요.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수선하다는 건요,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에요. 그 중간이에요. 근데 시작을 뭔가 하셔야 끝이 나는 건데, 이 어수선함이 의외로 성인들한테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지루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따분함. 근데요, 성공은요, 정말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성공이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 저거 아침에 일어나서 학원 쓰는 그 시간이 따분하다고 느끼는 순간,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게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잡념. 잡념은요, 차라리 잡념을 하실 거면 운동을 하세요. 저는 그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잡념으로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내세요,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혼자 스스로 생각했다가, 근데 어떤 분들이에요. 그 경우의 수를 좀 늘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경우의 수가 아니라 진짜 그냥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그 근심을 내가 스스로 갖고 오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알면서도 이걸 하세요. 성인이 어린아이들보다 조금 더 빠른 이유는 가야 되지 않을 길을 안 가시면 돼요. 그냥 이거를 안 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것만 해도 시간을 엄청나게 줄입니다. 우리 맨날 시간 투자 매트릭스 맨날 그리죠. 중요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시간, 긴급하지만 효과적인 시간,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진짜 낭비하고 있는 시간. 여기에 있잖아요. 하루를 한번 넣어보세요. 예를 들면 긴급하고 중요한 시간을 9시 뭐 이런 미팅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미팅들이죠. 그런데 대부분 어디에서 사람들이 많이 시간을 보냈냐면 여기 2번하고 4번이에요.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낭비의 시간, 중요하지도 않은데 긴급함도 없어요. 그 허비의 시간에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내는 거죠. 근데 몰라요. 자기가 이 시간에서 시간을 쓰고 있다는 자체를 몰라요. 왜냐? 시간이란 게 자원으로 인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시간을 1시간당 쓰는다 5만 원씩 지불을 내야 된다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그 시간 얼마나 악착같이 쓰실까요? 그쵸? 근데 없거든요. 누가 돈 받지 않거든요. 누가 돈을 내거나 뭐 요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고 그냥 그런 시간에 낭비되고 허비한 시간에 나의 하루하루가 쌓이고 있다는 거죠.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나중에 지시는 거예요. 지금은 티나지 않지만 이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각각에게 물으실 거예요.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렇게 빨리빨리 해요. 그분 잘못 얘기하시는 거죠, 저한테.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거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저희를. 너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서 내가 한 2시간만 시간을 흘리지 않게 해줄게. 없어요, 그런 거.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건 그냥 이게 뭐죠? 수도꼭지에 물 틀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빨리 끄셔야 되잖아요. 그거 계속 물이 콸콸콸 흐르고 있는데 보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시간 관리법을 그냥 최소한에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가볍게 최소한에 할 수 있는 거는 하루에 3시간을 좀 확보를 하시고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명상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명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최면이 안 좋은 거예요. 최면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최면은 진짜 악한 영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명상은 뭐냐면요.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그림들을 그려보는 시간이에요. 그 그림을 그리시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아는 거죠. 자, 봐봐요. 제가 5시에 일어나서 학원 쓰고 책상에 앉아서 명상을 한 1, 2분 정도 해요. 그건 어떤 명상이냐면 오늘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고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의 하루를 내가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시작되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맨날 늦게 일어나가지고 허겁지겁 막 그냥 옷 갈아입기 바쁘고 막 머리 막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 1년, 2년, 3년 차이 당연히 차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당연히 차이 나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당연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포스트잇 같은 걸로 보이는 곳에다가 항상 적어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라고 내가 인지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눈으로 좀 시각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눈에서 눈 풀리시면 안 되고요. 진짜 왜냐면 시간이 내가 시간을 정복할 거야 라는 그 눈에서 레이저가 진짜 나오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눈이 풀리시면 어떤 줄 알아요? 시간이 나를 정복하죠? 나는 아무것도 별로 한 게 없는데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갔다냐? 이렇게 되는 거죠. 눈에 진짜 힘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일을 한다라는 말을 진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스스로에게 인지시켜 주셔야 돼요. 근데 일이 아니라 다른 거. 나는 운동하고 계시면 나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애터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계속적으로 스스로한테 일을 이렇게 그 반복을 저한테 넣어 주셔야 시간이라는 거를 탁 놓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시면 또 눈이 풀려. 또 눈이 풀린 상태에서 시간은 이렇게 많은데 나는 할 게 없네. 이렇게 좀 돼버리는 거죠. 되게 위험한 거죠. 자, 이제 제가 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냥. 자, 보세요. 자, 우리 회사원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월, 화, 수, 목, 금, 오전, 오후. 그쵸? 이거 괜찮지 않아요? 5일 동안 일하고 우리나라에서 5일제를 만들었잖아요. 5일 동안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워라밸을 즐겨야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워라밸이 우리 홍미선 팀장님 뭐죠?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 감사해요. 경제 용어라서. 그래서 이 시간을 그냥 쓴 거예요. 근데 뭐요? 국장님 이게 뭐요? 다 이렇게 쓰잖아요, 시간. 그쵸? 이렇게 쓰시지 않아요?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하는 거죠. 오전, 오후, 점심 먹고 6시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30년을 살아가요. 30년. 30살부터 우리가 취직을 했다고 생각하면 60세 만약에 퇴직을 한다 생각하면 30년을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좀 다르잖아요. 우리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뭔가 남들 80세까지 일할 거를 우리는 지금 10년이든 7년이든 5년이든 끝내려고 하는 건데 아니 이렇게 써서 진짜 애터미지만 된다는 거야?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시간을 정복하는 방법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일반 시간은 이래요. 자, 우리 이제 일단 네트워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지금의 이 시간법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시간법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 둘, 셋, 뿅! 자, 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 아까 노란색을 한번 빼보세요. 노란색 칸을 빼보세요. 아까 그 일반 시간 맞죠? 일반 시간 월화수목금 이렇게 쓴다고 했죠? 자, 그러면 칸수를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일주일에 10칸을 쓰네요. 그쵸? 10칸. 그런데 자, 우리 네트워커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도 또 만나야 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한 칸 늘어났어요. 토요일도 한 칸을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뭐 물건을 갖다 달라거나 아니면 사업 설명을 듣고 싶다는 사람들 언제든 저희가 오픈이 되어 있죠. 해줄 수 있죠. 주일날까지도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10칸에서 토요일, 일요일만 썼을 때도 14칸으로 총 4칸이나 늘어났어요.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만 썼다고 했을 때 6시에 모든 일이 종료됩니다. 그랬을 때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네트워커로 전환을 한다면 쓰셔야 돼요. 그래서 4칸이 이제 늘어났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오전, 오후로만 생각을 했다면 네트워커자들은 이제 저녁이란 시간까지 끌어오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저녁은 뭐냐면 저녁을 드시고 10시 정도까지의 시간을 저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칸수가 한번 진짜 이게 몇 배로 늘어나는 게 이제 지금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라는 시간까지도 내가 지배하는 자로 되셔야 돼요. 네트워커니까요. 우리는 단기간에 뭔가 돈 버는 일을 끝내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과 저녁 시간을 저희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기회라는 걸 가지고 이 시간을 끌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네트워커는 21칸으로 일주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일반 사람들은 10칸으로 시작을 매주 하죠. 그런데 네트워커는 일주일에 21칸의 시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일정을 적으셨는데 대부분 이제 부업자들은 각자 일정의 칸수에다가 그냥 본업 이렇게 적으세요. 적으시고 나머지 칸들의 애터미를 채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칸수가 몇 개로 늘어나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게 수치화예요. 시간적 관리에 대한 수치화. 근데 이거를 안 하시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은 분명히 애터미를 안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근데 나는 애터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착각을 일으켜요. 어떤 착각? 나는 애터미 일을 했다고 착각을 일으킵니다. 안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표에 대해서 내 일정들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21칸이라고 네트워커가 주도적으로 가져온다고 하시지만 결국은 그 일을 해내지 않으시면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의 10칸하고 똑같은 거죠. 자, 우리가 양동이 사업이라고 하죠. 양동이 파이프라인 우화 들어보셨잖아요. 양동이 사업. 지금 10번의 양동이 사업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10번의 양동이를 일주일 동안 옮기죠. 네트워커는 21번을 옮기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느낌이 받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전, 오후만 썼던 나의 회사원 같은 이 일정 속에 토요일과 주일 그리고 저녁이라는 시간을 더 늘리십니다. 자, 이게 지금 네트워커를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에서 나 네트워크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시간 관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일정들이 나올 텐데 그 일정들은 주일날 저녁에 나오셔야 돼요. 이거를 월요일부터 짜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 그거는 이미 그 시간대가 지났어요, 사실은. 주일날 이 모든 것들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칸에 이게 만약에 오늘 일정이 만약에 뭐 소비자 미팅이 있었으면 이게 안 되면 지우시고 그 한 칸만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 일정표 짜는 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 칸을 그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한 개가 약속이 뭐 취소됐거나 없어졌으면 전체 일정을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고 이 칸수로 보시는 거예요. 그 칸에서 그 한 칸만 바꾸시는 거예요. 그 한 칸들만 바꾸시면 굉장히 심플해지고 그리고 또 일정 수정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고정적으로 쓰는 시간들이 있으시는 거예요. 9시부터 스타트 하시는 분들, 8시부터 스타트 하시는 분들, 그 시간이 진짜 축적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초보예요, 초보. 지금 여기 초보라고 하면요. 남정현 사장님, 제가 초보 얘기해 드릴게요, 이 명단을. 초보, 우리 최필순 사장님, 우리 김미영 사장님, 안현숙 사장님, 전은실 사장님, 김혜선 사장님이 초보예요. 이분들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21칸을 쓰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21칸. 자, 이제 전문 네트워커죠? 자, 정확히 한번 봐보세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 전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뭘까요? 조민경 팀장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음저거. 칸을 더 세분화했습니다. 네, 맞아요. 자, 지금 아까 초보 사업자님들 제가 얘기한 분 빼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을 쓰셔야 돼요. 자, 어떤 시간이냐면 오전, 오후도 하루에 한 개의 일정을 넣을 수 있지만
오전에도요, 9시부터 12시까지예요. 그러면 1시간당 만약에 한 가지씩 일을 한다고 하면 3칸으로 나뉘는 거죠. 이거 너무 징그럽지 않아요? 시간을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관리를, 너무 징그럽죠? 근데 어떻게, 이래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는 점심 드시고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의 시간이 1시간 반씩 만난다고 하면 1시간 반씩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4칸으로도 쪼갤 수 있지만 제가 겁을 너무 많이 드실까봐 3칸으로밖에 안 쪼갰어요. 그럼 2시간에 한 개씩, 한 분씩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쪼개고 나니까 저희 몇 칸 됐나요? 네트워커들? 63칸이 됐어요.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계속 일반 회사원들은 10칸만 계속 쓰고 있어요. 10칸만. 근데 나는 내가 이거를 좀 진짜 해봐야겠다. 성공이란 걸 좀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세팅되는 시간이 63칸이에요. 이거를 한 주만 알차게 해도 진짜 거대한 시간을 내가 장악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한 달, 2달, 1년, 2년, 3년 이거 당연히 성공해야 되는 거 맞죠? 그쵸? 우리가 결국은 내가 그릇이 작아서, 내가 뭐 성품이 안 돼서, 내가 뭐 욕심이 많아서 이런 부분으로 성공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결국은요, 시간이더라고요, 시간. 시간을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오느냐의 문제로 성공 여부가 좌우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전문이에요, 전문. 그냥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 네트워크 경력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 사실 전문에도 못 껴요. 전문으로 할 수 없어요. 양심상. 저 이거 했잖아요. 이거 계속 훈련 받았잖아요. 저의 거 한번 제 거 봐드릴게요. 놀라시거나 기겁하시면 안 돼요. 질려버리시면 안 돼요. 시간에 대해서. 우리 오늘 질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 자. 새벽을 여는 인생이 삶을 바꾼다 해서 네트워크 한 5, 6년 차 되시는 분들은 자, 오전 전에 새벽 시간까지 끌고 옵니다. 이 시간을 끌고 와요. 자기가 끌고 와요. 왜냐? 이 칸수의 매력을 알거든요. 이 칸수대로 하면 시간이 정말 짧아질 거라는 거를 경험해 봤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자기들만의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새벽이라는 시간까지 끌고 오는 거죠. 새벽이라고 하면 5시부터 7시 정도, 8시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간까지도 내가 끌고 오는 거죠. 그러면 77칸이 됩니다. 자, 우리 회사원들 10칸 쓰세요. 매일같이 그렇게 성실하게 내가 그 회사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쓰는 칸수는 10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77칸을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 칸 한 칸을 내가 굉장히, 이 한 칸은 뭐예요? 1시간, 하루, 이걸 엄청나게 치열하게 잘 쓰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흘려보내는 시간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직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시간을 쓰는 거를 수치화를 시키는 거를 내가 머릿속에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인지가 안 되시면 계속적으로 시간은 무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이 시간을 장악한다는 생각보다는 그 시간에 맞게끔 내가 사라져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 시간에 맞게끔 사라진다. 그 말. 그게 생각도 그렇게 사라지고요. 내 패턴도 그렇게 사라지고요. 내 어떤 삶의 균형도 그렇게 사라지고 나의 어떤 언어와 행동도 그렇게 사라져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진짜 싫어하는 말. 아우, 내 팔자가 그래요. 그런 말 저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요. 단 한 번도 정말 시간을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써보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환경화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빨리 전환이 되셔야 되냐면 그래? 근데 나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 그 시간을 빨리 내가 어떻게 잘 다루느냐의 문제겠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작은 시간부터 내가 충성되이 잘 써보자. 이렇게 세팅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적으로 시간적 자유를 얻으실 수 있어요. 자, 한 달이면 10칸씩 쓰는 분들 4주죠? 한 달에 40칸을 쓰시고, 우리 네트워커들은 그냥 일반 초보로 했을 때 77칸을 했을 때 308칸을 쓰세요. 진짜 엄청나게 쓰네요. 그쵸? 엄청나게 쓰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처럼 40칸만 쓰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오류라는 게 발생을 해요. 오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애텀이 안 돼.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왜냐면 그냥 일반 사람들의 회사원처럼 시간을 썼기 때문에. 40칸 이상을 썼을 때 네트워크의 묘미가 발생이 되는 건데 그걸 못 누리시고 애터미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정말 일반 사람들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알차고 더 잘 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결국은 우리 사장님들의 해결 숙제일 수도 있어요. 더 무서워요. 1년이에요, 1년. 1년이면 480칸 써. 나름 많이 쓰죠. 왜냐면 열심히 사니까. 그렇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 시간 몇 배예요? 3696칸이에요. 이거 진짜 소름 돋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나는 이 3696칸을 작년에 그냥 흘려보냈구나. 반성도 되셔야 되고요. 찔림도 있으셔야 되고요. 아, 나라는 사람이 진짜 이거를 빨리 인지해야겠다라는 어떤 긴장감도 있으셔야 돼요. 시간, 어떻게 하면 써야 될까? 진짜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24시간이 모자라다고 하죠. 그치만 네트워커들은 모자란다는 시간보다는 철저하게 그 시간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집중? 근데 정말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었나? 내가 있는 곳에 네가 있었나? 굉장히 시간도 굉장히 애매하게 썼다는 거죠.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정복하려고 했으면 그 시간에 뭔가 한 개라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하는 척 하지 마시고 정확히. 그래야 그 시간이 그 칸수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도를 높이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진짜 의외로 딴짓을 많이 합니다. 진짜. 성인이라서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성인 진짜 딴짓을 많이 해요. 하는 척 딴짓만 안 해도 정말 시간 줄여요. 정말 많이 줄여요. 그리고 루틴.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제가 죄송하지만 사장님들의 사업자 방이나 필리핀 그 글로벌 방에서 루틴을 보고 있어요. 저분은 저게 루틴이 생기셨네. 저분은 저게 루틴이 생기셨네. 지금 여기에 만약에 20명이 들어왔다고 하면 여기서도 또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또 루틴을 만들어 가고 있는 특정 소수가 또 생기기 시작하죠. 20명에서 20%면 4명이에요. 4명. 4명만 지금 루틴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정확한 수치고요. 이거는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그 인간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일어나는데 거기에 나라는 사람이 조금 더 욕심을 내보는 거죠. 나는 특정 소수가 될 거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특정 소수에 들어갈 거야. 라는 그 생각 하나가 내 시간 속에 루틴을 반드시 만듭니다. 루틴 진짜 있으셔야 돼요. 이것만 있으셔도요, 지금 우리 사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엄청 쉽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루틴을 잡기까지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진짜 아쉬운 건 일주일, 한 달 하셨다가 무너지시는 분들 정말 그게 제일 아쉬워요. 왜냐면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처음부터 다시 하기까지의 마음을 끌어올리는 데까지 시간이 또 엄청 걸리거든요. 그걸 안 하려고 우린 루틴을 만드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하세요. 그 루틴을 한다고 내가 뭐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루틴을 하려고 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아끼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냐면 고민이랑 갈등하는 시간, 뭐 할까 우물쭈물하는 시간들을 아끼는 거예요.
아끼고 일단 하는 거를 나의 몸속에 이렇게 익숙하게끔 하는 건데 사람들은 루틴에다가 집중을 하죠. 아, 저거 그렇게 한다고 뭐가 돼? 일주일, 열흘, 21일을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중간에 쉬면 다시 1일이에요. 그걸 하기 싫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죠. 그리고 또 못 하죠. 다시 그 마음을 먹기까지 엄청난 시간을 쓰죠. 그래서 거기서 많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루틴이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먹기까지의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그 사람이 해왔던 선택들과 그 사람의 자존감과 그 모든 것들이 다 격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나 안 하고 싶어. 나 그거 루틴 안 만들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루틴을 만드는 건 진짜 이유가 단순한 거예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그 시간을 줄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갈등하는 시간과 결심하는 시간을 그 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목표가 있잖아요. 5년 안에, 7년 안에, 10년 안에라는 돈 버는 일을 끝낼 거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모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1밖에 없지만 10개를 해주는 딸이 될 거야. 내가 지금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지만 5개까지는 해줄 수 있는 부모이고 싶어.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터미를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그 목표가 없으시면 그냥 지극히 충성되이 회사 생활 하시면 돼요. 거기에 만족을 하시는데 굳이 애터미를 하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런데 우린가 뭔가 결핍이나 뭔가 조금 더 잘하고 싶은 그 어떤 그 열정이 지금 애터미를 저희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30분 단위로 기록을 하라는 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30분 단위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고 있는 3시간이 지나가도 그 시간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30분 단위로 시계를 쳐다본다는 건 뭐냐면요. 목표 있게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초과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굉장히 엄청나게 예민한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그걸 해내지 않으면 내 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계획도 없어요. 그 계획도 없고 누군가를 만나서 뭘 해야 되는 계획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또 77칸을 쓴다고 하지만 또 똑같이 회사원들의 10칸처럼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일을 좀 잘게 쪼개시는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일을 쪼갠다는 건 뭐냐면 한 번에 많은 성과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홍미선 팀장님이 운동을 20분 이상, 30분 이상이라도 매일 하려고 굉장히 좋은 루틴을 갖고 계시죠? 이게요, 그때 다이어트 시기에 3시간도 하고요, 4시간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매일 그렇게 3시간, 4시간 해야 된다고 머릿속으로 딱 인지하는 순간 내일부터 나는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쵸? 작은 성취부터 맛보려고 하시는 거 좋아요. 지금 제가 지금 학원 말고, 학원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프로젝트처럼 할게. 저희 이제 명상 할 거거든요, 명상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오늘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이제 이런 거를 할 건데, 그것도 대부분 다 그래요. 시작하는 사람 있고요. 지켜보는 사람 있고요.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인간 사회에 있어서 그 부류들이에요. 부류들. 근데 그게 안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노력하는 거고 팀워크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성취부터 일을 쪼개서 하나하나씩 맛보려는 거를 하시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표가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올리는 일정표를 이렇게 프린트를 해요. 매주 프린트를 해서 제가 맨날 카톡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책상 앞에다가 붙여놔요. 그리고 나서 그 일정이 완료가 되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거든요. 이게 굉장한 만족감이 있어요. 이거를 스스로한테 이거 이렇게 했는데 해냈구나, 잘했네, 스스로 격려해주는 거, 칭찬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좀 쪼개서 하시면 좋고, 그리고 또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진짜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다고 얘기 다 해요, 정말. 근데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할까 말까 고민되면 차라리 그냥 하시라고. 할까 말까 고민, 원래 처음부터 본질은 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중간에 게으름이라는 게 들어간 거야. 게으름이 들어갔고요. 그 안에 이기심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자로 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냥 할까 말까 할 때는 그냥 하세요. 그냥 해서 차라리 후회를 하더라도 그 실패의 경험이 한 번 더 있으신 게 나아요. 그럼 내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고민만 하다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소한 일은 정해놓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10시 반 이후, 11시 이후에는 무음으로 해놔요. 핸드폰을. 보지 않아요. 제가 너무 피로감이 많이 느껴져서 그 이후로는 제가 새벽에 일어나니까, 잠을 자더라도 좀 이렇게 푹 잘 수 있게 자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일 같은 경우, 특히 저 영양제 먹는 시간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하고 콜라겐, 해모임, 유산균, 그리고 나서 씻고 나와서 이제 모든 영양제 알약들 먹고, 그리고 나서 아침 먹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 동일하게 지키시는 게 시간을 굉장히 목표 있게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는 이 주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이제 예배를 들으시니까 예배 들으시고 나서 어떤 한 4시간, 많게는 4시간, 아니면 적게는 1~2시간, 진짜 신랑하고 커피 마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주중에 못했던 일들을 끝낸다는 개념으로 그 시간을 좀 비워두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또 알차게 쓰시는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저걸 못했는데 주말에 하면 다시 동그라미를 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계화된 하루가 실제로는 진짜 자유를 만든대요.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뭐 하지? 나 이거 해야 되나 결정해야 되고 산만해지고 계속 그 시간 하는데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그 고민하는데. 그런데 완전히 집중된 하루는 그 집중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자유잖아요. 자유를 주는 일이에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하려는 이유는 저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늘 시간에 쫓기고 시간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걸 하고 있는 거죠. 내 시간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내 시간이 누군가의 선택으로 그리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죠. 나예요, 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국장님, 저 이거 잘 못하겠고요. 굳이 꼭 시간 관리를 해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질문했다고 칠게요. 그런데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여기 이렇게 얘기할게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그 차이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금수저고, 은수저고, 이거 아니고요. 시간을 대하는 태도였대요. 시간을 대하는 태도. 러시아의 과학자 중에 류비세프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 시간을 정복한 자로 유명해요. 어떻게 정복했어요? 어떻게 정복을 했을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한 가계부를 썼어요. 우리 돈에 대한 가계부를 쓰긴 하지만 시간에 대한 가계부를 쓴 사람이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 신이 인간한테 부여한 가능성의 최대치를 사용하려고 시간에 대한 가계부를 쓰신 거죠. 저희가 가계부를 왜 쓰죠? 뭔가 새는 돈이 있거나 불필요한 돈을 지불했을 때 그거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죠. 근데 그게 시간에 대한 가계부를 썼다는 거는 진짜 한치 시간도 헛되이 쓰거나 다르게 쓰고 싶지 않다라는 그 사람의 절박함과 정말 철저한 계획성에 있어서 가계부를 쓰시는 거예요. 저희가 복권 당첨이 됐어요. 예를 들면 10억이 됐어요. 너무 좋죠. 생각만 해도. 그 10억이 됐는데 그 10억을 그냥 뭐 카지노 가서 막 도박하고 뭐 어디 가서 막 그냥 차 흥청망청 쓰고 누군가한테 막 주고 뿌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10억을 맡길까요? 아니면 그 10억이지만 진짜 철저하게 선한 곳에 흘려보낼 사람한테 맡길까요? 후자죠. 저는 그래서 시간도
지금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시간이란 자원을 너가 어떻게 지금 쓰고 있냐. 너가 이거를 지금 막 이렇게 흥청망청 쓰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철저하게 진짜 충성된 종처럼 쓰고 있느냐. 그 모습을 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의 성공 여부가 시간을 대하는 태도로 나뉜다고 하면 오늘부터 저희는 시간에 대한 태도가 이전과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이렇게 막 또 이렇게 또 이러네요. 또 이 성격이라서 이걸 고칠 수가 없네요. 진짜. 다 이거 아니 이거 뭐지? 이거 켜주세요. 음소거 해제해주세요. 오늘 강의 아주 지금 막 명강. 본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본사 듣기 너무 아까워요. 그 하지 마세요. 그 뭐지 칸수 보고 막 진짜 질려버리신 거 아니죠? 메스꺼웠습니다. 솔직히 살짝 메스꺼웠어요. 그쵸? 질려버리시면 안 되고 오늘 좀 시간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조금 잘 인지되셨으면 정말 다행이고요. 조금 깨달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 나누고 싶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그 마이크 켜시고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 저는 그 직장 생활을 14년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직장이라는 것은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가족을 제가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뭐 하는 그런, 일인데, 결국에는 그 시간 활용을 어떻게 보면은 그 지배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나 자신이 그 시간 안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얘기한 그 시간 관리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어렵게 좀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네, 어렵게 다가왔으면서도 요게 필요한데 어렵게 다가오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과거의 작은 성공을 맛보지 않은 그런 것. 그러니까